관광자원의 이해 5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에서 매력물 유형에 따른 분류로 산악, 수변, 도시, 도서 뭐 그런 걸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것들만 얘기를 했고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용어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73페이지 공간의 구성에 따른 분류. 자, 그럼 첫 번째 광장형 관광지형 뒤에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거에 앞서서 화살표를 여러분 74페이지요. 그림 3-1 인간 행동 형식 기호해서 정지형 가운데로 이렇게 셔면서 가만히 있는 거고요. 회전형은 화살표가 뺑글뺑글 돌아가고 있고요. 이동형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약동형은 사방팔방으로 나가고 있죠. 그걸 기준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이제 원전은 정확하지가 않은데 저도 찾아봤는데 많이 인용은 되는데 그래서 광장형, 평행형, 미로형, 편도형 있는데 또 자연형, 산장형, 유원지형 관광지 뭐 이렇게 있거든요. 넘어가서 뒤에 76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설명을 할 텐데 쉬워질 겁니다. 첫 번째, 광장형 관광지. 보세요. 가운데 보면 한쪽으로 회전하기도 하고요. 또 가운데 보면 사방팔방으로 약동하기도 하고요. 퍼져나가죠. 주변에 있는 동그라미를 보면 중간중간으로 가운데로 모이는 정지형이죠.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쉽게 봅시다. 부산에 광장이 어디 있어요? 예. 남포동에 피프 광장 있죠. 요새는 비프라고 하나요? 부산 인터내셔널 P라고 했었던 건 푸산 했었거든요. 옛날에 푸산. 그러니까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그래서 피프 광장이라고 그랬죠. 지금 비프 광장 또 섞어 쓰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광복동 가면 막 가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세요. 오후에 또는 야간에.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 다음에 평행형 관광지. 이거는 역시 광복동이나 서면 1번가 한 군데로 이렇게 가죠. 예. 광복동에 가면 광복동 그 거리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죠. 곡선으로 되어 있죠.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예, 처음 부산에 내려왔을 때 부산시에서 자문회의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들자. 서울에 가면 대학로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보행자 전용으로 만들고 차를 출입을 금지시키니까 출입을 금지시키니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다.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 상권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모이면 또 모이더라. 그랬다가 담당 과장한테 개박살 났죠. 담당 과장님 말씀이 교수님 처음 오셔서 모르시나 본데요. 서울에서 하셨죠? 참. 그래서 모르시나 본데요. 거기는 도로를 막으면 주변 상인들이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래서 바로 그러면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라. 그 대신에 직선으로 만들면 차들이 쌩쌩 달린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곡선으로 차들이 속도를 못 내게 해라. 그러면 된다. 그랬더니 또 여전히 시큰둥하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고 나서 한 4, 5, 6년쯤 지났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누군가가 또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했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데 그 시작은 물론 제 전에 했을 수도 있으나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창조예요. 부산에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렇게 곡선으로 보행자도로 만들어 놓은 거. 그 이후로는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가 오죠. 지금 뭐죠? 경성대 있는 거기도 대학로를 만들겠다.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또 서면 1번 가도 밤에는 막아놨죠. 차량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동차가 안 다니는 길. 그죠? 그래서 요즘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추세로 갈 것 같아요. 요새 새로 나오는 게 트램이죠. 트램. 전차도 사실은 1950년대 60년대는 부산에도 전차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시장 그쪽으로 해서 전차 복원하는 것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 이렇게 복잡한 때 전차를 한 차선을 막으면 교통체증 생긴다. 그건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였죠. 아니 50년대 전차를 꼭 그대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무슨 전기선을 깔려는 게 아니다. 버스만 전차 모양으로 바꿔라. 안 되면 외형만 전차 그림을 그린다. 그럼 된다. 말이 되냐고요? 예. 몇 년 전에 타이어 버스 있었죠. 타이어라는 어린이 만화. 그래서 부산 시내 시내버스 중에 2대인가 3대 그거 만들었어요. 전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 많은 관광객들이 특히 유치원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들이 와가지고 꼭 거기서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 그 버스를 탔어요. 버스 내부는 비슷해요. 겉모양만 타이어 버스예요. 됐잖아요. 아마 부산시 관광개발 5개년 계획인가요? 매번 그 정부 법으로 5년마다 그 계획을 세우게 돼 있죠. 매년 그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젠가 될 거예요. 될 때 보면 그때 이게 그 암업용 교수가 얘기하던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로형 관광지 있죠. 미로 길이 복잡화되는 거죠. 막히고 잘못 들어가면 잊어버리고 그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런 게 부산에 어디 있을까요? 미로형 관광지. 예, 전통시장, 재래시장이요. 근데 특히 국제시장. 거기 잘못 들어가면 잊어버려요. 저희 집사람은 쇼핑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취미가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릇을 사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숟가락하고 접시 몇 개가 있으면 되는데 그릇을 쓰지도 않으면서 막 챙겨놓고 그거 보고 되게 행복해해요. 마치 그것도 그래도 백 사갖고 한두 번 들고 처박아 놓으면서 애지중지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 남포동 국제시장을 많이 갔어요. 항상 갈 때마다 헷갈려요. 나오는 길 헷갈리고 들어가는 길 헷갈리고 길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시장길이 이렇게 만나고 그럴 때마다 표지판을 좀 세워서 폴대로 크게 일로 가면 어디 일로 가면 어디 그런 것만 해줘도 관광객을 위한 굉장한 편의시설이 되는데 여전히 안 돼 있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눈 감고도 찾아가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길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그렇다고 미아가 되는 건 아니죠. 큰 길로 나오면 택시를 타고 나가면 자기 호텔로 가고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관광의 전문가가 되는 건 쉬워요. 내가 다니면서 불편한 게 뭔가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것만 고민해 보시면 돼요. 표지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표지판은 아직 미개척 분야입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은. 그래서 자기가 무슨 간단한 그림이라든가 그런 거 뭐죠 카톡에 그 이모티콘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됐죠? 편도형 관광지는 뭐라 그럴까요? 어디를 가면 예. 부산에 와서 제가 제일 편도형 관광지에 가깝다고 느끼는 거는 영도요. 영도라는 섬이 있죠. 뺑 둘러서 해안길이 있습니다. 가운데 산으로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그 식당들도 있고요. 또 가다 보면 바다 쪽으로 이렇게 광장을 만들어 놨죠. 76 광장, 무슨 5호 광장, 8호 광장.
홀로 내려가면 감지해변인가요? 거기는 해녀들이 그 소라, 고동 따온 거, 전복도 있고요. 그 자리에 즉석하면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영도에 자갈마당도 있고요. 많죠. 영도 해안길 같은 거. 그다음에 자연형 관광지. 딱 보면 그림을 보면 여러분 교재 7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어디가? 예, 해운대. 파라솔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왼쪽에 있는 건 가운데는 바다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뭐 보트도 타고 하죠. 그런 것들이요. 산장형 관광지. 예, 가운데 가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휴양림이라는 게 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고 요즘은 캠핑장 비슷한 것도 많이 나는데 그거에 유행하기 전에 휴양림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휴양림에 단체로 가서 MT 같은 걸 해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선정하는 게 저는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과는 MT를 잘 안 가죠. 답사가 꼬박꼬박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은 1학년들끼리 MT를 가는데 송정에 가요. 송정에 허름한 그 큰 방 하나 있는 거 그런 거 빌려서 하는데 관광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걸 하면 좀 쪽팔린다고 생각을 하죠. 하다못해 이렇게 휴양림이라도 예약을 하고 가면 산책도 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원지형 관광지 뭐 태종대 에버랜드 통도 가면 조금 허접하긴 하나 통도 환타지아 있죠. 그런 것들이요. 됐습니다. 자, 관광 자원의 이해 5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리포트는 뭐냐면 3- 관광지 공간 구성에 따른 분류에서 첫 번째 광장형 관광지가 있죠. 광장형 관광지로 부산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비프 광장이 있었죠. 피프 광장. 그죠? 남포동 피프 광장은 광장형 관광지, 평행형 관광지, 미로형 관광지, 편대형 관광지, 자연형 관광지, 산장형 관광지, 유원지형 관광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무슨 형 그것만 쓰시면 됩니다. 남포동의 피프 광장은 그림 3- 관광지 공간 구성에 따른 분류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의 형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바보가 아니면 답을 쓰겠죠. 근데 동영상을 들어야 쓰죠. 듣거나 말거나는 제가 어떻게 답을 여기다 써놔야 돼요. 광장형 써놔야 답을 체크하니까. 가끔 그 한글이나 워드로 해서 답을 쓰시는 분들인데 그러지 마세요. 그 일일이 확인하려면 골치 아파요. 특히 MS 워드는 저 깔려 있지도 않아요. 저 그냥 거기다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이번에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77페이지로 갑니다. 이용 상태에 따른 분류. 자, 관광지를 분류합니다. 첫 번째 방문자 수에 따라. 그래서 연간 방문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관광지, 500만 명, 3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이거는 법에 정해진 규정인데 아마 이대로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만 명 이상, 50만 명 이상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 사람 참여하는 인원수, 방문하는 인원수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계절별로는 4계절형, 3계절형, 2계절형, 1계절형 계절별로 방문객 수 하면 생각나는 거야. 맨날 그거 헷갈리죠? 헷갈리는 게 아니라 여론의 문매를 맞죠. 각 지자체마다 이번에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 100만 명이 왔다 발표를 하고 그럼 강원도에서는 저희는 115만 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거 어떻게 쉬어? 원래 원칙적으로는 기준으로는 근데 3제곱미터인가요? 한 평당 몇 명이 들어가는 거하고 피크 타임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있을 때 사람 수를 곱하기 하고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해요. 근데 그게 주먹구구식이거든. 해수욕장이 어디까지 해수욕장인데 길 건너 스타벅스도 해수욕장으로 포함이 돼요. 방문객 수로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방문객 수를 카운트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세계적으로 정해진 규정도 없고요. 교수님
그런데 왜 100만 명, 120명 서로 많이 왔다고 아웅다웅합니까? 이유는 돈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지원을 할 때는 니네 몇 명 왔는데 100만 명 왔습니다. 그래 그럼 100만 원. 저는 110만 명 왔는데 110만 원. 계속 늘려야 되죠. 사실 그걸 몰랐어요. 근데 부산 내려서 초창기에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친히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작년에는 30몇 명까지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소한 35만 명은 돼야 됩니다. 늘려달라는 거죠.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그걸 조작을 해요. 근데 담당 공무원분이 연세가 참 많으셨는데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숫자는 조작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관광은 확고하게 정립하기가 참 어려운 분야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죠? 즉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하면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롯데월드 갔는데 놀이시설이 여러분 유치원 때 갔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칩시다. 별로 안 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시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처음에는 푸른라이드 만들고 그것만 돌려요. 사람들이 거기에 줄 꽉 차있죠. 그 다음 여름쯤 되면 바이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이로 드랍이 나오고요.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넣지는 않아요. 왜? 계속해서 새로움을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즉 자기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 늘상 했던 거는 전문용어로 신기성 욕구라고 그러거든요. 신기성. 신기하다. 사람들은 관광지에서는 신기한 거에 매력에 빠져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젝트가 그거예요. 부산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그런 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동안은 출렁다리 유행하다가 저기도 있죠. 송도에도 출렁다리 만들어놨죠. 또 저기에도 동백섬에도 자그마치만 출렁다리. 근데 지금 그 출렁다리는 출렁다리 축에도 못 끼죠. 출렁다리 유행이 지나고 나니까 유행이 아직 안 지났어요. 계속 하고 있죠. 어떤 데는 호수 위에다 출렁다리 만들고 지금 나오는 건 늘상 얘기한 자이로 드랍 로프웨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따라하는 거예요. 조금 프로젝트 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계절별이요. 우리나라는 요즘 들어서는 봄, 가을이 좀 없어지는 추세죠. 기상이변으로.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4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는 관광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보이는 경관이 다르죠. 그럼 4가지의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추구를 하는 거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건데. 근데 이거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산 관광의 한계는 뭐냐면 부산이 경유형 관광지냐 체제형 관광지냐. 지금은 한일 관계가 역같아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없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배 타고 부산에 와서 바로 KTX 타고 서울로 가거나 관광버스를 타고 경주로 가요.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배 타고 온 일본 사람들은 부산시 통계에 의하면 관광객으로는 잡히나 참 영양가 없는 관광객이죠. 왜? 돈 쓸 데가 없잖아요. 바로 배 타거나 KTX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그거는 숫자는 많은데 돈은 안 되는 거예요. 관광은 노는 거다. 그걸 왜 제공한다? 돈 벌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가고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주야장창 해운대 바닷가만 갖고 팔아먹는 거는 힘이 든 일이죠. 부산에 관광자원 많아요. 야구장 가보면 그 쓰레기 봉지 쓰고 아주라 외치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찾아보세요. 전 세계 어디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쓰고 응원하는 건 없어요. 그 쓰레기 봉투 뭔데? 주변에 쓰레기 주워서 갖고 나갈 때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나눠준 거였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고 모양을 만들지, 양 모양도 만들고 어떤 때는 그걸 변형시켜서 수건 모양, 그 양머리 모양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면 그 쓰레기 봉투 응원도 사라지게 생겼더라고요. 왜? 공공기관에 쓰레기 봉투 반입이 금지가 된대요. 왜? 플라스틱, 비닐 그런 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쉬워요. 그러면 비닐봉지를 대체할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 머리까지 갈라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것도 자원이거든요. 해외 토픽에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구장에서도 쓰레기 봉투 주죠. 처음엔 야구장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 일상에서 보지 못했던 거 신기한 건 다 자원이에요. 다 자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계절형, 사시사철 올 수 있게. 그래서 바닷가는 사실 여름철 빼면 비수기거든요. 근데 겨울에 송정해수욕장에 보면 초봄이죠. 겨울은 아니고 신랑 신부가 웨딩 촬영하러 꽤 많이 오더라고요. 한동안 유행했던 게 공중전화, 옛날 있던 공중전화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빨간색 칠해 놓고 거기서 사진 찍고 그러는 게 유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랑 신부가 의뢰한 그 스튜디오에서는 직원 하나가 그 공중전화 박스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차라리 송정해수욕장 관리라든가 부산시에서 그런 독특한 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사진 찍기에도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쁜 카페 가서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진 찍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설치된 건 없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요새는 I love 뉴욕처럼 I love 서울 하다가 I love 광안리, I love 송정 그 영문자로 이렇게 써놓죠. 웬만한 바닷가에 이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신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는 어디서 사진 찍고 싶은데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하나의 사업 영역이 될 수 있죠. 그런 조형물만 설치해도. 그게 꼭 미술가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됐어요. 이용 시간에 따른 분류. 여기서 나오는 거야. 경유형, 당일형, 일박형, 체제형, 장기 체제형. 경유형 관광지. 아까 일본인 관광객이 왔다가 그냥 간다고 그랬죠. 경유형 관광지의 정의는 15분에서 2시간 정도인 관광지. 풍경 탐승, 그러니까 경치 보는 거, 견학, 식사 등의 활동이 주가 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머무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머무르게. 놀다가 잠까지 하고 내일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2박 3일 있고 3박 4일 있게끔. 근데 보통 부산은 1박 2일. 해수욕장 오는 사람들 빼고는 1박 2일. 특히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밤에 갈 데가 없다. 밤에 왜 갈 데가 없어? 국제시장, 야시장도 있고. 디립다 많죠. 그죠? 자, 어느덧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긴 하루였습니다. 이거를 촬영을 여기까지 이용 시간에 따른 분류까지 마치고 업로드 하는데 최소 40분 정도는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자, 요걸로 해서 관광자원회의의 5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쳤고요. 첫 번째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 각각 시간별 리포트는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리포트를 안 들은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은 못 쓸 것이고, 하여튼
조언들 성실한 사람들로 잘 짜시고 수업 들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